그녀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새로운 냉랭함, 회피하는 시선, 단순한 질문에 대한 과도한 방어, 그리고 가슴 속 그 느낌이 찾아옵니다. 무시하려고 애쓰는 그 답답함. 당신이 미쳤거나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대부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몸이 신호를 포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신호들을요. 그 불편함은 불안감이 아닙니다.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을 외치는 직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성의 배신이 시작되기 전 나타나는 6가지 치명적인 신호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녀가 당신을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이별을 연습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5분 후 당신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신호들 중 3개 이상을 동시에 보고 있다면 그것은 편집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눈앞에서 깜빡이는 적색 경보 시스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배신은 침실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신은 다른 남자의 침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작은 신호들 속에서요. 보고 쉽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 소수만이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의 배신은 거의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 실수가 아닙니다. 약한 순간이 아닙니다. 벽돌 하나하나 쌓아 몰린 결정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배신하지 않습니다.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보내며 당신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당신의 모든 행동을 새로운 부정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그녀의 죄책감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오직 해방감만 남을 때까지. 그녀가 마침내 행동할 때 그녀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판결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고 그녀의 내부 법정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당신은 변호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배신의 4단계 프로세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1단계, 감정적 거리두기. 그녀는 내적으로 당신과의 연결을 끊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파트너로 보는 것을 멈추고 장애물로 보기 시작합니다. 2단계, 관계서사 재구성. 당신을 이야기의 악당으로 그립니다. 당신이 피곤해서 외출하고 싶지 않았던 그때가 이제는 당신이 결코 신경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몇 달 전에 해결한 그 논쟁이 이제는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로 변합니다. 3단계, 외부 남성 검증 추구.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욕망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4단계, 죄책감 감소. 자신이 하려는 일이 정당하다고, 심지어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흔적을 남깁니다. 명확한 패턴을 형성하는 행동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각 단계마다 그녀를 더 멀리 떠나게 하고 당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이미 당신에게 가치를 주고 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솔직하고 필터 없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알림벨까지 켜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다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터 없는 진실, 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는 관계의 현실,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채널 멤버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멤버가 되시면 독점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계속 성장하도록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댓글도 환영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질문하거나
조언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기다려온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가지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각각은 퍼즐의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들 중 3개 이상을 결합하면 그림이 완성되고 잔인해집니다. 신호 고미밀, 불균형한 죄책감 전가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배신적인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왜 늦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마치 당신이 그녀를 살인으로 고발한 것처럼 폭발합니다. 어떤 질문도 학대적인 통제가 됩니다. 어떤 호기심도 병적인 불신이 됩니다. 어떤 대화 시도도 개인적인 공격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을 당신에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당신을 나쁜 사람, 통제광,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이게 해야 합니다. 그녀가 이미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심리학입니다. 그녀가 내면에서 느끼는 죄책감이 클수록 외부적으로 더 공격적이 됩니다. 그 불균형한 분노는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자신의 양심과 벌이고 있는 내부 전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시, 몇 시에 집에 올 거야? 라고 물으면 그녀, 왜? 나를 믿지 못해? 항상 나를 의심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무해. 정상적인 반응, 9시쯤, 저녁 같이 먹을까? 과도한 반응, 방어적 폭발, 역공격, 당신을 비난자로 만들기, 이것을 기억하세요. 투명성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밀만 그렇습니다. 신호, 라베르프, 당신이 목표가 아닌 외모 변화 2번째 행동입니다. 그녀는 더 꾸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나갈 때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는 새 옷 친구들을 만날 때 사용하는 다른 향수 최우선 순위가 된 헬스장 그녀는 다시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관심의 원인도 목적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다른 시선이 그녀의 자존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알아봐주고 있기 때문에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당신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그녀가 새 옷을 사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입지 않습니다. 외출 전에 준비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당신과의 데이트에는 최소한의 노력만 합니다. 친구들과의 사진에는 완벽하게 보이지만 당신과의 사진에는 무관심합니다. 여성이 외모 패턴을 바꾸고 당신이 수혜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욕망의 목표가 아닙니다. 신호 소매입을 3. 휴대폰이 국가 기밀이 된다. 3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전적입니다. 화장실에 휴대폰을 가져갑니다. 당신이 다가오면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습니다. 명백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잠금 화면에 알림을 끕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이 이것을 언급하면 당신을 정신병적 통제광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나를 믿지 못해. 모든 사람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어. 하지만 잠깐만요. 신뢰는 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명성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생활은 한 가지입니다. 비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가 숨길 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숨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질문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방식은 순수한 조작입니다. 그녀는 게임을 뒤집고 있습니다. 설명을 받아야 할 당신이 명확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악당이 됩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파트너는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필요하면 공유됩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숨기지도 않습니다. 위험 신호가 있는 관계에서 휴대폰은 그녀의 몸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도의 경계심, 단순한 질문에 과도한 반응, 신호, 스메, 당신에 대한 욕망의 죽음 4번째 행동입니다.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녀는 섹스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는 아닙니다. 변명이 늘어납니다.
두통, 피곤함, 스트레스 기분이 아님. 하지만 당신은 그녀가 다른 모든 것을 위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을 만지는 것만 빼고요. 전화로 크게 웃습니다. 친구들과 활기차게 나갑니다. 활력을 되찾아 돌아옵니다. 하지만 당신과는 오직 피곤함만. 그녀의 몸은 마음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적으로 당신과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다른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당신에 대한 욕망을 끈다면 사라진 것은 몸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은 존경, 존중, 매력 모든 것. 그녀는 편안함,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 또는 감정적 의존 때문에 관계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욕망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라지면 그것을 되돌릴 대화는 없습니다. 신호 메이로 과거 시제로 말하기 5번째 신호는 더 미묘하지만 극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과거 시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었어. 우리는 예전에는 달랐어. 넌 한때 정말 세심했었어. 그녀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이미 끝난 것으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여전히 함께 있지만 이것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그녀는 끝내기 전에 관계의 애도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머릿속에서 당신들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당신만 아직 공식 메모를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의 전 애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하는 동안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을 아시나요? 그녀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죽었다는 서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멀어졌고 특정한 누구의 잘못도 없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이미 계획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 네네코 순율라, 배신에 대한 외부 승인 찾기, 이키쿠노 21 빌러로.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 행동에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녀가 할 일에 대한 승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배신과 관계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에 갑작스러운 관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모든 것에 용서가 있을까? 또는 바람을 피운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며 정당화를 찾고 배신을 인간화하려고 하며 때로는 사람들이 그저 행복하고 싶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녀는 땅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외부 검증을 찾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공범자나 그 전환의 조언자가 됩니다. 더 있습니다. 그녀는 불륜, 열린 관계, 낭만적 사랑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에 대한 대화를 정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가올 타격에 대해 당신을 둔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적색 경보, 3개 이상의 신호, 이 신호들 중 3개 이상을 동시에 보고 있다면 그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얼굴에서 깜박이는 적색 경보 시스템입니다. 확률이 높습니다. 방정식에 이미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육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배신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적 배신은 육체적 배신보다 나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배신에는 진정한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배신에서 그녀는 이미 당신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의 것이어야 할 친밀감을 다른 남자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농담에 웃습니다. 그에게 감정적으로 마음을 엽니다. 그와의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몸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지만 마음, 가슴, 욕망은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 여기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너무 늦게 잘못된 방식으로 직면합니다. 마침내 용기를 냈을 때 그들은 목소리에 불안정함을 담아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비난합니다.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감정적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이미 구축한 서사만 확인시켜줍니다. 당신이 통제광이고 불안정하고 문제가 많고 독성이 있다는 것을요. 당신은 그녀가 필요했던 정당화를 쟁반에 담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신호들을 보고 있다면 당신이 알던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음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엄성을 가지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녀가 당신을 버리기 직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굴욕당할 것인가? 마치 당신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녀가 마침내 끝낼 때 그것은 그녀의 조건으로, 그녀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고 당신은 모든 것의 죄인으로 그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당신을 속이기로 결정한 사람이 당신을 속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효과가 있는 사랑, 관심, 행동 변화, 약속, 애원의 양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결정은 논리나 관계에 대한 합리적 분석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 외부 검증, 책임 회피, 새로움에 대한 욕망에 기초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현실을 사용하여 환상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남자는 완벽합니다. 그녀가 아직 그의 결점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완전합니다. 그녀가 확대경으로 당신의 모든 결점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당신 면전에서 당신을 속이는 동안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바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 패턴은 사랑의 약속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말은 거짓말합니다. 행동은 드러냅니다. 그녀가 당신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이 그녀가 정말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직면의 순간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겪고 있다면 이해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세요. 존중이 없을 때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을 멈추세요. 명확하고 협상 불가능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그것